내년 시장에는 빌라의 몸값이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그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빌라 공급에 대한, 빌라에 대한 그런 시각을 우리가 한번 재정립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내년 시장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줄어든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빌라 시장을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빌라 시장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가 해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미나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진행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벌써 다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세미나. 주제는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뀔까요? 이 바뀌는 시장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노후 대비를 하고 하는 거 다 뭐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요? 문자 접수 받고요. 그리고 세미나 참석 특전이 있습니다. 1대1 무료 상담을 개인적으로 다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실한 내년 시장 전망,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 지난해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이 다 맞았지 않습니까? 내년 시장 전망도 제 말이 아마 다 맞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투자처,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년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지난해부터 이 빌라 시장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가장 큰 게 뭐예요? 뭐 시장이 뭐 안 좋았다. 시장은 어차피 지금 좋아지고 아파트 가격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은 끌어올라왔죠. 물론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라 시장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언론에서 크게 떠들어댔던 그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역전세, 특히 전세 사기가 이 빌라 시장에 아주 상당히 큰 치명타를 입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느니 아파트 전세로 가자, 이런 수요가 이제 아파트로 이제 많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과연 이 빌라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별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만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빌라 전세 사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빌라 전세 사기가 어떤 지역에 전세 사기가 일어났죠? 어떤 특정 지역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지역에 몰려있지 전 지역에 걸쳐서 고루고루 이렇게 막 전세 사기가 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즉, 전세 사기가 일어난 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거나, 그래서 소위 갭 투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들여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은 지역들,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지, 일반적인 빌라들은 사실은 크게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역전세 때문에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집주인들도 있는 거 분명합니다만, 전세 사기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일어나는 거지, 언론에서 막 얘기하듯이 전세 사기가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 막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런 뭐 빌라왕, 뭐 이상한 용어들 많잖아요. 빌라왕도 있고요, 빌라 왕자도 있대요. 그래서 빌라 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거죠.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이런 그 전세 사기 문제는 어떤 특정 지역에 일어나는 거지, 그게 뭐 다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내년 시장에 이거 보면요. 빌라 시장 내년 더 춥다. 이거 한국경제의 신문에서 나온 거고, 급가 많은 빌라 거래, 서민 주거사들이 흔들, 뭐 이런 기사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보면은, 올해 1월에서 10월 서울 빌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축법에는 빌라란 용어는 없어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빌라의 전월세 거래량이 11만 1440건인데 이게 전월세 거래량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전세 거래량이 5만 1984건이라는 거예요. 전세 거래량이. 이게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라는 거죠, 지금. 자, 내년 1분기 우리 한번 보면요.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이 400채 규모로 예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이후 역대 최소. 400채래요, 400채. 내년 1분기. 최근 3년간 분기별 서울 빌라 준공 물량이 평균 4,936채, 약 5,000채 가까이 되는데, 분기별 400채면은 이거 완전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까지 전국 빌라 인허가 물량 11,726가구, 작년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이다. 인허가 물량이. 서울은 뭐 이렇게 11,620가구에서 올해 2,948가구 4분의 1 수준. 지금 이렇게 빌라의 그 양들이, 인허가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은요. 그 다음 자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서울 빌라 뭐 착공 물량이 보시면은 2022년 1분기에 4,326, 2분기 더 많았죠. 5,254, 3분기 좀 떨어져서 3,535, 3,249,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올해 1분기에 1,666가구, 2분기가 1,606가구 하더니 올 3분기가 405가구가 들어왔어요. 405가구. 점점 지금 급감하고 있죠. 이 빌라 착공 물량이.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 전체 주택인데요. 이 회색이 아파트입니다. 회색이 아파트고, 이 진홍색, 이게 이제 군청색이라고 하나요? 이게 오피스텔, 빌라, 이 아파트죠. 아파트 물량이, 자, 여기 좀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024년 1분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파트는 2분기, 올해 2분기에 쭉 떨어졌죠. 입주 물량이 2분기에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8,491가구 왔다가 지금 보면은 내년 있죠. 내년 이 1분기에 2,700가구, 2,007가구, 2,007 쭉 떨어지죠. 자, 여기 빌라거든요. 요게 빌라인데, 빌라도 지금 계속 떨어져서 내년에 416가구예요. 416가구. 요 회색은 오피스텔이거든요. 이거 오피스텔도 내년에 400가구 조금 넘습니다. 오피스텔도. 자, 아파트도 공급 물량 없고, 오피스텔도 공급 물량 없고, 빌라도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공급 물량이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서울 빌라 전세 월세 거래량, 여러분 잘 아시죠? 2022년도에 원래 우리가 항상 전세 비중이 높았잖아요. 이렇게 전세 비중이 높다가 2022년도가 되니까 이 전세, 이게 전세입니다. 전세가 꺾여요. 이렇게 전세가 이제 꺾이면서 오히려 월세는 올라가죠. 월세는 올라가고, 지금은 전세 거래량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빌라 전세나 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훨씬 많아졌는데, 빌라는 오히려
지금 전세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빌라는. 이 이유는 뭐예요? 이거 이 전세감이 잘못하면 전세금 떼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언론에서 하도 그냥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자고요. 이 빌라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즉,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빌라에 거주하면서 빌라를 사든 아니면 전세를 거주하면서 다시 아파트로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그런 어떤 중간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우리 서민 주거 문화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 빌라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푹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파트로 전부 이동을 한다든지, 되도록이면은 빌라에 만약 가게 되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PF도 안 나오죠. PF 대출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에서 땅을 사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땅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땅을 사서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빌라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땅도 찾기가 조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땅값도 비싸지만 결정적인 건 뭡니까? 지금 빌라들이 있는 데들은 대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빌라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사서 거기다가 부숴서 새롭게 빌라를 져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그런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점점 부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기도 물론 땅값이 많이 올라서 사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것을 점점 없어지니까 구하기도 힘들어. 땅값이 비싸더라도 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점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이 거래량이 좀 서울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내년에 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이 빌라들 전부 다 지금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이 수요는 분명히 존재해요. 사람들이 지금 꺼리는 것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는데 공급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가 지금 내년에, 지금 올해 전세 시장이 상당히 가파를 거예요. 내년 1월, 2월, 3월 전세 성수기에 계속 가파르게 이 전세값은 올라갈 겁니다. 이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아파트의 매매값도 끌어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지금 주택이 급감하고 공급량이 급감하게 되면은 이 전세 시장,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못 들어가는 분들 결국 이제 빌라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빌라가 지금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빌라의 희소 가치가 상당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내년 시장에 빌라의 희소 가치가 커진다. 예, 빌라의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빌라가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 몸값이 높아진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닥치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금 미리 앞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커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내정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현재 내정자가 이제 장관이 확실하게 될 걸로 기정사실인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비아파트면은 뭐예요? 오피스텔, 지금 말한 빌라, 이게 비아파트잖아요.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갖다가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시키겠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빌라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들이 상당 부분 풀릴 것 같아요. 상당 부분 풀려갈 것 같고,
그건 본인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비아파트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정책도 나온다. 다주택자를 이제 뭘로 인정한다고요? 주택 공급원으로서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시장에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 1분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전세가 계속 오르면서 이 전세값 상승이죠. 전세값이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 전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아파트에 지금 당장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 빌라 쪽으로 갈아타기를 할 것이다. 빌라로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빌라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질 거다. 이게 1분기 지나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 빌라는 그냥 빌라요. 그냥 빌라는 사실은 빌라는 오직 거주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거주의 목적.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게 아니고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빌라는 내용이 달라요. 재개발 빌라는 점점 더 희소 가치가 커질 거예요. 이 재개발 빌라는 앞으로. 왜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점 재개발을 하는 지역들의 빌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빌라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데 빌라를 짓지 않죠.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큰 거고, 그리고 이 재개발 빌라들이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지가 좋은 데들의 이 재개발 빌라들은 우리가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어떻게든지 빨리 진행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표적인 상품이 빌라죠. 빌라 시장 더 지금 뭔가 움직이고 1분기 지나면 빌라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우리는 진입을 해야 돼요. 뭔가 재개발 지역 쪽으로. 그리고 이 그냥 빌라는 재개발 빌라, 일반 빌라로 나누는데 일반 빌라는 거주용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반 빌라조차도 왜 공급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발상으로 빌라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빌라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요. 내년 시장 빌라 어떻게 될까 전망을 해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